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름이죠.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여러 유튜브 영상과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정말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의 선행이 이렇게 사회적 화제가 되고 또 팬들과의 소통 방식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투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이 현상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인기 많은 가수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폭설이 내렸을 때 눈치 오는 영상 하나가 여러 방송사 메인 뉴스에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했죠. 이걸 단지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에게 뭘 기대하고 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단순한 팬심 분석을 넘어서 임영웅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제설작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임영웅 씨가 개인 SNS에 올린 아주 짧은 영상이었어요. 당시에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와서 막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들 불만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제설도 작전이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이런 글과 함께 땀 흘리면서 직접 눈을 치우는 모습을 올린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하고 메시지의 결합이에요. 타이밍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당시 서울시의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다들 누가 안 해주나, 왜 이렇게 늦나 하고 불만을 표출하던 바로 그 순간에요. 그는 남 탓하지 말고 각자 할 일을 하자는 아주 명확하고 또 대안적인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아, 그러니까 비판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내 몫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준 거군요. 사실 연예인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뭐 종종 있는 일인데 유독 이 사건이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일까요? 그냥 착한 일을 넘어서 어떤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것처럼 비쳤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댓글 반응도 고급 인력이 무료로 제설 작업을 해주네. 서울시는 임용웅 씨한테 상 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저도 봤어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라기보다는 팬심을 넘어서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시원한 해결책 혹은 올바른 태도를 보여준 한 시민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였다고 봐야죠. 그의 행동이 가진 그 시의 적절함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언론 보도도 엄청났어요. 보내주신 MBN 뉴스파이터 클립을 보니까 진행자가 임영웅 씨만 나타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을 할 정도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특히 패널로 나온 안진홍 기자가 본인도 같은 백골부대 출신이라면서 백골부대에서는 눈 치우는 걸 제설이 아니라 작전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또 이야기의 현장감을 더해주고요. 맞아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었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임영웅 씨가 과거 폭설 때 눈더미 속에서 온몸으로 리포팅해서 화제가 됐던 KBS 박대기 기자를 패러디한 점이에요. 아, 맞다. 그랬었죠. 네, 이런 유머 감각이 사건을 무겁지 않게 더 친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주목했을까 궁금했는데 보내주신 다른 자료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채널A 뉴스톱10에서는 당시 연예계에 유독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다는 점을 짚더라고요. 그렇죠. 좀 뒤숭숭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의 선한 영향력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다는 분석이었죠. 파파미파라는 신조어, 파도 미담만 파도처럼 나온다는 말까지 등장했고요. 그렇죠.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뉴스에 지쳐 있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웅적인 인물을 기다리는 심리가 있어요. 꼭 뭐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임영웅 씨의 제설 작전은 바로 그 대중의 갈증을 정확히 채워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영웅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는 또 아주 소소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담겨 있어서 그 간극이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월드컵 조추 첨식을 끝까지 보고 SNS에 인증한 거요. 아, 그거요? 정말 축구의 진심인 남자, 축진남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의 소통 방식의 핵심 중 하나예요. 방금 이야기한 제설 작전이 그의 공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웅의 모습이라면요.
이런 축구 이야기나 잠시 후에 다룰 반려견 이야기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팬들과 공유하는 거거든요. 아, 이 두 가지 모습이 균형을 이룰 때 스타와 팬의 유대감은 훨씬 더 단단해지죠. 나랑 같은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런 동질감을 니티게 하는 장치군요.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냥 축구 좋아하는 옆집 청년 같은 느낌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탈신비주의를 통해 거리를 좁히는 거죠. 저 높은 곳에 있는 스타가 아니라 새벽에 같이 축구 보며 응원하는 우리 편.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음, 이런 사소한 공유가 쌓여서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려견 시월이 영상은 정말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 음성을 입혀서 마치 시월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만든 쇼트 영상?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사무실 형아가 내가 자는 모습을 찍어줬다. 어젯밤에 형아랑 산책하는 꿈을 꿨다. 이런 내용들이요. 굉장히 영리한 방식이죠. 자신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사랑스럽게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임영웅 씨의 일상을 엿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꼬질 시월이에서 뽀송 시월이로 변신했다는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에 팬들이 열광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팬들 반응을 보니까 시월이가 임영웅 꿈꾸듯 우리도 임영웅 꿈꾸는 걸 좋아한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완전 감정이입이 된 거죠. 심지어 이번엔 임영웅이 코 자는 모습을 시월이가 찍어서 올려달라는 요청까지? 이건 뭐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설 작업 같은 선행이 대중적인 호감도를 높인다면 시월이와의 일상 공유는 팬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매력을 모두 잡는 아주 효과적인 소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한 팬덤의 충성도, 그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는 현장이 바로 콘서트 티켓팅인 것 같아요. 티켓팅 전쟁이죠. 티켓팅에 실패한 기자가 쓴 글인데 심장이 터질 듯한 짜릿함과 벅찬 감동 때문에 다음엔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실패조차도 하나의 즐거운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 기사가 정확히 짚고 있어요. 그의 콘서트는 이제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서서 팬덤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이벤트가 된 거죠. 네, 그 중심에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압도적인 역량이 있고요. 자료를 보면 게스트 한 명 없이 혼자서 3시간을 이끌어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발라드 트로트뿐만 아니라 랩, 댄스까지 소화하면서 임영웅이 곧 장르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죠. 맞아요.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 인생이라는 콘서트의 목적의식도 아주 뚜렷하고요. 이전 콘서트가 티빙으로 생중계됐을 때 동시간대 점유율이 95.3%였다는 수치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건 팬덤을 넘어서 그냥 전국적인 관심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치는 그의 공연이 더 이상 특정 세대나 팬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셈이죠. 이런 전국적인 지지가 바로 팬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요. 그렇게 콘서트를 통해 확인된 팬덤의 결집력이 지금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멜론 뮤직 어워드 MMA 투표 현장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현재 상황이 정말 박빙이던데요. 에서는 2위인데 1위와 표 차이가 아주 근소하고요.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서도 아쉽게 2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은 3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와,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 자료들을 보면 현대 팬덤 활동의 모습이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재 순위, 1위와의 표 차이, 시간대별 투표 현황 같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거의 선거 캠페인 수준이던데요. 맞습니다. 유료 회원은 하루 3표, 무료 회원도 1표 가능합니다. 4개 부문 모두 투표했는지 마지막에 꼭 확인하세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임영웅 씨 팬덤에는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여주는 디지털 조직력이나 투표 전략이 젊은 K-팝 아이돌 팬덤 못지않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흔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내 가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팬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팬덤 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팬들에게 이 투표는 단순히 인기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아티스트에게 실질적인 상을 안겨주는 하나의 중요한 미션인 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인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더이를 쭉 따라와 보니 임영웅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보이네요. 사회를 향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시민이었다가 팬들 앞에서는 축구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친한 형, 오빠,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모인 팬들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모습까지요. 결국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은 진심과 상호작용, 이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한쪽이 진심을 보여주면 다른 한쪽의 거대한 상호작용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심이라는 말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고요. 임영웅 씨의 진심은 왜 유독 더 진짜처럼 느껴지고 더 큰 파급력을 갖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 생각에 그 차이는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의 진심은 잘 짜인 기획이나 화려한 이벤트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 폭설이 내린 날 꾸밈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눈을 치우는 스마트폰 영상처럼 투박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나타나죠. 이런 날것의 느낌이 대중에게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전문적인 프로덕션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 그 꾸밈없는 모습이 오히려 진짜라는 신뢰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팬들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소비하고 공연을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서 직접 행동에 나서죠. 보내주신 자료 마지막에 나오는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의 팬클럽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난방비 300만 원을 기부한 사례처럼요. 이것이 바로 임영웅 신드롬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아티스트의 선행이 팬덤의 선행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한 사람의 꾸밈없는 진심이 어떻게 사회적 현상이 되고 거대한 팬덤을 움직여서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영웅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한 명의 아티스트와 그의 팬덤은 사회에 어떤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